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원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특수전용 소총인 K-13이 또다시 결함이 발생했다고 해서 급하게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 국방위에서 F-35 이야기도 나와서 그 이야기도 해볼까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요즘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들의 총기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대테러 부대용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제 타보르 X-95도 문제가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이걸 이야기해 달라는 분도 있었지만 솔직히 이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총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지만 특히 이 문제를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들어보면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대테러 부대에서 타보르를 도입했다고 해서 당연히 5.56mm를 들여온 줄 알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테러 부대 총기 도입 추세를 보면 많은 대테러 부대들이 9mm에서 5.56mm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대테러 부대들이 5.56mm로 갈아타는 이유는 요즘은 테러리스트도 방탄복을 입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무리 근거리라고 해도 9mm로는 관통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테러 부대들도 관통력이 더 높은 5.56mm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56mm를 도입했나 했는데 우리 대테러 부대가 도입한 타보르는 9mm 모델입니다. 9mm 모델을 불법 방식으로 도입을 한다고 왜 9mm 불법 방식을 선택했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대테러 부대가 9mm 불법 방식의 화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불법 방식의 장점은 총기 작동부가 개머리판에 들어있어서 총기의 길이를 짧게 만들면서도 총열의 길이를 길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9mm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mm는 장약의 양이 작아서 긴 총열이 있다고 해도 긴 총신에서 충분히 장약을 연소시켜서 탄속을 올리는 장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mm는 그런 긴 총열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어떻게 선택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방독면 사격 시 탄피 배출구가 막혀서 탄피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불법 방식 총기라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방식의 총기는 총의 작동부가 개머리판에 있기 때문에 탄피 배출구도 개머리판에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많은 경우 탄피가 얼굴에 튀게 됩니다. 당연히 방독면을 쓰게 되면 아예 탄피 배출구가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잡고 사격하면 상관이 없지만 특수전 부대의 사격에서는 양손을 다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특수전 부대들은 양손으로 다 사격이 가능하고 그래서 양손을 바꾸어 가면서 사격을 합니다. 특히 실내 사격을 해야 하는 대테러 부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도 사격을 하는데 방독면을 쓰고 사격을 한다. 그럼 불법 방식의 총기는 탄피 배출구가 막히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시험을 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시험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사업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타보르는 9mm가 아닌 5.56mm도 불법 소총의 단점들. 그러니까 탄피 배출 문제나 총기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스라엘군에서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총입니다. 그런 총을 5.56mm도 아니고 9mm 버전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부대에 선정이 되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경향은 대테러 부대도 5.56mm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9mm를 사용한다고 해도 9mm는 더욱더 불법 방식의 총기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왜 타보르 9mm 버전이 우리 대테러 부대에 선정되었는지 솔직히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은 이게 비리라는 증거는 없으니 저로서는 이 사건은 비리라고 확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아마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들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만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K-13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K-13이 무슨 총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 총은 우리나라의 K-1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로 참수부대를 중심으로 티어1급 부대, 그러니까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에 배치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기관단총으로 우리나라의 S&T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2번 연속 총기 폭발 사고가 있었고 원인 분석 결과 총기 설계 결함으로 약실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도 격발이 이루어지는 게 원인이었고 그래서 총기 결함을 해결하는데 당장 약실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격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장치와 그리고 약실이 폐쇄되지 않으면 놀이쇠를 전진시켜서 약실을 폐쇄하는 장치인 놀이쇠 전진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노리쇠 전진기는 달지 않고 약실이 완전히 폐쇄가 안 되었을 때는 격발이 안 되는 안전장치만 달기로 결론지어서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재보급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또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음기 결합 후 사격시탄이 걸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문제는 국회 국방위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는데요. S&T에서 노리쇠 폐쇄 문제의 결함을 수정한 후에 재보급을 하는 중에서 이런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특수전용 총기는 거의 대부분 소음기를 항상 달고 사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탄이 걸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급이 되고도 여전히 이 총은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말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총은 소음기 결합 후에 총열 발열 문제와 그리고 탄매가 끼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걸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들은 어쩌면 모든 총에는 다 있는 문제입니다. 소음기를 결합하면 총구로부터 화염이 잘 방출되지 않아서 화염이 역류해서 탄매가 많이 끼는 건 다른 총기들에도 당연히 다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피카트니 레일이 달린 방열 덮개를 쓰는 총은 발열 문제는 어느 총이나 다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K2 소총에서도 개량형인 K2C1 모델을 보급하면서 피카트니 레일로 인한 방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든 총에 다 있는 문제이긴 하나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이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처럼 소음기만 달면 탄이 걸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확실히 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총에는 다 있는 문제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당장 탄매가 끼고 총신이 발열되는 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느 총이나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잦은 기능 고장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결론은 K13이라는 건 미국의 M16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총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S&T는 이미 있는 총을 모방하는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예 새로운 총기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정말 흔하디 흔한 AR 계열의 총기를 모방한 것에 불과한 총이 이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한 가지 저는 기품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S&T가 총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총을 우리가 아무런 시험도 없이 실전부대에 배치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총은 기품원, 그러니까 국방기술품질원의 테스트를 거치고 이 테스트에서 합격을 해서 실전부대에 배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품원은 이 문제들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기품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기들을 평가 테스트에서 이런 결함을 발견하라고 존재하는 게 기품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기품원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하고 전부 실전부대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죠. 기품원은 뭘 한 겁니까? 당신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걸러내지 못하고 결함투성이 장비가 실전부대에 배치되게 만든 거냐고요.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웃기는 건 K13의 이런 결함은 이미 S&T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카덱스가 계룡대에서 열린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S&T에서 이 카덱스에 K13의 문제를 개선한 총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카덱스에서 S&T는 STC-16A1이라는 총과 STC-16A2라는 총기를 선보였는데요. 이 총기들은 바로 K13의 문제점을 개선한 총기로 보입니다. 우선 STC-16A2라는 총은 기존 K13의 노리쇠 전진기만 새로 추가한 총이었고요. STC-16A1 모델은 기존 K13이 HK416과 마찬가지로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의 총기인 것에 반해서 M16 소총은 가스직통 방식의 총기인데요. STC-16A1은 바로 가스직통 방식의 총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S&T가 생각하기에 이번 문제는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가스직통 방식으로 다시 바꾼 총기를 선보였는데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미 S&T는 이 총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냥 보급하고 나중에 더 큰 사업인 특수전용 총기 2형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총기를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의 K13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결함이 있는 총기를 사용해라.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과연 이걸 가스직통 방식으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은 결론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소총인 HK416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HK416에서 이 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퍼진 방식입니다. 결론은 이미 충분한 신뢰성을 입증한 총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K13은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절대로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해도 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설계한 S&T의 설계 결함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스직통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보지도 않고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총기를 우리가 더 많은 수량을 도입해야 하는 특수 전용 총기 2형 사업에 채택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모험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저런 쓰레기를 만들고도 특수 전용 총기 2형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K13을 개량한 총기를 선보인 S&T가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현재 다산기공뿐만 아니라 새롭게 UAE의 카라칼사와 협력 관계를 형성한 K테크라는 회사에서도 이미 실제 소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K테크에서는 이번에 반자동 저격총과 일반 소총 모델을 선보였고 당연히 이 소총 모델로 특수 전용 총기 사업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K테크가 완전히 신생회사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UAE의 카라칼사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K13 따위를 개발한 S&T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특수 전용 총기 2형 사업에서는 다산기공이나 K테크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다산기공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문제로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T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는 비리를 저지른 다산기공도 그리고 K13 같은 결함투성이인 총기를 개발한 S&T도 싫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K13의 개량형 따위가 우리 군의 총기 사업에 선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의 주력 총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고작 M16 하나 베끼지 못해서 저 모양인데 한심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F-35에 관한 소식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난 2022년에 우리의 F-35 한 대가 독수리와 충돌해서 비상착륙했는데요. 그때 그 기체의 수리비가 도입 비용인 1100억보다 비싼 1400억이 든다고 해서 수리를 포기했는데요. 문제는 이 기체가 아직도 비상착륙한 서산 비행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군은 이 기체를 퇴역시키고 정비훈련에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기체를 비상착륙한 서산 비행장에서 원래 F-35 비행대가 있는 수원 비행장으로 옮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도 서산 비행장에 방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옮기기 위해서는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국이 F-35를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는 F-35를 운반할 수 있는 헬기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치누크로는 안 되고 슈퍼스탈리온 헬기 같은 더 대형의 헬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군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F-35 문제는 항상 사람을 답답하게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 F-35의 개량 비용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F-35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기체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개량을 해야 하는 기체인데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의 버전 3에서 버전 4로 개량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개량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원래 알려지기로는 개량 비용이 3천억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 군은 실제 개량 비용을 4,300억쯤으로 잡고 있고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요구하는 비용은 8천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팔 때는 1,100억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팔더니 앞으로 몇 번을 개량할지도 모르는데 첫 개량부터 8천억을 요구하다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런 식이면 개량 비용을 다 합치면 실제 도입 비용은 몇 배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요즘 F-35의 유지비 때문에 우리 군의 전체 전투기의 유지비가 급증해서 공군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개량 비용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을 따름이네요. 솔직히 저도 F-35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하는 전투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F-35를 계속 유지하고 개량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F-35 추가 도입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솔직히 다른 문제를 다루려다가 K13의 결함 소식이 또다시 나와서 급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총기 사업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리 된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총기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총기 테스트를 믿을 수 없는 기품원에 맡길 게 아니라 해외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